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생명이 깃든 곳은 오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뿐일까요? 수많은 별과 행성들 가운데 지구만이 생명을 품고 있을까요? 우리와 같은 혹은 전혀 다른 생명체들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과학자들은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흥미로운 시도로 외계 문명의 수를 추정하고 페르미 역설이라는 깊은 의문을 통해 왜 아직 그들을 만나지 못했는지 고민해 왔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에 매달려 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이미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면, 혹은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라면 어떨까요? 이 영상은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인류의 오랜 궁금증을 최신 과학과 역사적 관점에서 심층 탐구합니다. 막연한 상상을 넘어 지식으로서의 외계 생명체 이야기를 통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지적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혼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이 싹트기 위해서는 액체 상태의 물, 에너지원, 그리고 안정적인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오랫동안 미지의 붉은 행성으로 불린 화성은 과거에 거대한 바다를 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탐사 로버들은 고대 강바닥과 지하 얼음의 증거를 발견하며 한때 생명체가 번성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현재에도 지하 깊은 곳에 미생물이 존재할 희망을 품게 합니다. 태양계 외곽에는 더욱 놀라운 발견들이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와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는 두꺼운 얼음 아래 거대한 지하 바다를 품고 있습니다. 특히 엔셀라두스는 지하 바다에서 열수 분출공의 흔적까지 보여주며 지구의 심해 생명체와 유사한 존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이 얼음 위성들은 태양 에너지 없이도 지열만으로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골디락스 존 개념과 맞물려 외계 생명체 가능성을 높입니다. 골디락스 존은 행성이 모항성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위치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생명체가 살기에 완벽한 온도 조건을 갖춘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구리 은하희만 수천억 개의 별이 존재하며 그중 상당수가 행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 내에만 수십억 개에 달하는 골디락스 존 행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 수많은 행성들 중에서 생명이 탄생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으로 들릴 정도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간지 건육 11년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는 외계 문명의 수를 추정하는 드레이크 방정식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정식은 별 형성률, 행성 보유 비율, 생명체 탄생 확률, 지적 생명체 진화 확률, 기술 문명 발전 확률, 그리고 문명의 존속 기간 등 여러 변수를 곱해 우리 은하 내 통신 가능한 외계 문명의 수를 계산합니다. 물론 이 변수들 중 상당수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는 추정치이지만 드레이크 방정식은 우리가 우주적 존재의 가능성을 어떻게 탐색하고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지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 방정식에 현실적인 추정치를 대입하면 우리 은하에만 수많은 외계 문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곤 합니다. 이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강렬한 희망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의 거대한 의문이 던져집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이 시사하는 것처럼 수많은 지적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면 우리는 왜 그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걸까요? 왜 우주는 이토록 침묵하고 있을까요? 1950년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에 의해 제기된 이 모순적인 질문이 바로 페르미 역설입니다. 왜 역설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흔들어 놓습니다. 수십억 년의 광활한 우주에서 지적 생명체가 문명을 이뤘다면 그들은 이미 우리에게 닿았거나 최소한 흔적이라도 발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아직 분명한 신호도 방문의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역설에 대한 수많은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대여과기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생명체가 지적 문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넘기 어려운 거대한 장벽, 즉 대여과기가 존재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대여과기가 이미 과거에 있었고 생명의 탄생 자체가 극도로 어렵거나 단세포 생명체가 복잡한 다세포 생명체로 진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그 대여과기를 통과한 극히 드문 존재일 것입니다. 더 섬뜩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여과기가 아직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지적 문명이 특정 기술 수준에 도달하면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멸망한다는 비극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인류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기후위기를 겪는 현실을 볼 때 우주의 침묵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희귀한 지구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복잡한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기 위한 지구의 조건이 우주에서 극히 드물다는 주장입니다. 적절한 크기의 행성, 안정적인 항성, 거대한 목성 같은 행성의 보호, 충분한 물, 반구조 운동 등 수많은 요인들이 기적처럼 맞아떨어져야만 생명이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행성은 우리 은하에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구는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곳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우주적 고립 가설입니다. 외계 문명은 존재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우리와 소통할 의지가 없거나 혹은 우리의 기술로는 감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가설입니다. 광대한 우주의 거리를 고려하면 신호가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수만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관찰만 하는 동물원 가설처럼 그들의 존재 방식 자체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한계 가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외계 문명의 신호를 감지할 만큼 발전하지 못했거나 찾고 있는 신호의 종류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인류는 전파 망원경으로 주로 전자기파 신호를 탐지하지만 외계 문명은 중력파나 양자 얽힘 같은 전혀 다른 통신 방식을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너무 미묘해서 우리가 단순한 우주 배경 소음으로 치부하는 신호 속에 그들의 메시지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한 페르미 역설의 다양한 해석들은 외계 생명체를 찾는 우리의 시각을 넓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설 속에서도 인류는 외계 지성체를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세시 프로젝트입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를 의미하는 저심는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우주에서 오는 인공적인 신호를 찾기 위해 굳건 60년대부터 시작된 과학 프로젝트입니다. 수십 년간 광활한 우주의 하늘을 향해 귀를 기울여 왔죠. 세츠 프로젝트는 우주의 특정 방향에서 오는 전파 신호를 분석하여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규칙적이거나 의미 있는 패턴을 가진 신호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이는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 속에서 외계 문명이 보낸 희미한 불빛 하나를 찾아내려는 지난한 과정과 같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의 소리를 듣고 있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치 프로젝트는 단순히 외계 문명을 찾는 것을 넘어 인류의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우리와 같은 지적 존재가 또 다른 별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를 찾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침묵의 우주에서 희망의 빛을 찾기 위한 인류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보이저 탐사선에 실린 골든 레코드는 인류의 모습과 문화를 담아 우주 저편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이 메시지를 발견할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하지만 외계 생명체를 향한 인류의 열망은 과학적 탐사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며 그곳에 살지 모를 존재들을 상상하고 기록해 왔습니다.
고대 문명의 신화와 전설 속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나 불가사의한 존재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집트나 마야, 문명의 유적에서 발견되는 기묘한 형상들은 외계 생명체의 흔적이라는 흥미로운 해석을 낳기도 했죠. 이는 인류의 상상력이 광활한 우주를 꿈꿔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줄 베른 밤경의 집 지웨스와 같은 SF 작가들이 미지의 생명체와의 조우를 생생하게 그려내며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그 1800이 중반 로즈웰 사건과 같은 UFO 목격담은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고 외계 생명체가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심어주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UFO 목격담이 오인이나 조작으로 밝혀지곤 했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인류가 미지의 존재에 대해 여실히 보여줍니다.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대중문화 속 외계인들은 때로는 침략자로 때로는 구원자로 등장하며 우리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외계 생명체는 이제 단순한 과학적 가설을 넘어 인류의 문화와 심리에 깊이 뿌리내린 하나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정말 외계 생명체를 만난다면 인류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외계 생명체의 발견은 과학, 철학, 종교, 사회 시스템 등 인류 문명의 모든 영역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 볼까요? 우리보다 발전한 문명과의 조우는 인류의 오랜 난제들을 해결하고 우주의 비밀을 함께 풀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비로소 우주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나리오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화처럼 외계 문명이 인류에게 위협적일 수도 있고 설령 적대적이지 않더라도 너무나 다른 존재와의 조우는 인류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미지의 존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외계 생명체의 탐사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는 인류가 우주에서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결국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이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서사일지 모릅니다. 광활하고 침묵하는 우주 앞에서 인류는 과학적 탐구와 상상력으로 끊임없이 답을 찾아왔습니다. 이 질문은 인류의 지적 진화를 이끌고 우주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영원히 혼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인류는 계속해서 우주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성찰할 것입니다. 미지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주 속 인류의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외계 생명체에 대한 탐구는 단순히 우주 저편의 존재를 찾는 것을 넘어 인류는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얻는 지식과 성찰은 현재 우리의 삶과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올려다보는 저 별들 중 어딘가에 우리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또 다른 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끊임없는 탐구와 열린 마음으로 우리는 우주와 인류의 미래를 계속해서 써내려갈 것입니다.